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호금융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축소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른바 고향세의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탓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또다시 5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충북 옥천과 전북 정읍, 진안, 고창, 장수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북 군산 말도에는 367mm, 충북 증평에는 238.5mm, 괴산에는 193.5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재민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2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여전히 210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침수에 대비해 배수장 413곳을 가동하고 홍수 조절을 위해 저수지 3곳을 방류했습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가 올 때 하천변이나 침수 우려 지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호금융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여기에는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농협의 경우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42조 4,700억 원에 달하는 예탁금 가운데 10조 5,750억 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돼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철회된다면 준조합원은 계속해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과 1,000만 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른바 고향세의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사이의 재정 불균형이 극심하고 지방이 소멸된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른바 고향세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의 재정이 확충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자연스레 사람이 몰려든다는 선순환 구조에서 착안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고향세 도입을 약속했고 취임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를 담았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도 고향세 도입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치권도 고향세 도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27일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 고향세 관련 법안은 모두 12건이나 제출된 상태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많은 것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정작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법안은 기재위와 행안위에 계류돼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지방세만 확대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재정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수도권 대도시들의 반대도 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거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고향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세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 현장을 박동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9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본처럼 한국에도 고향세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고향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한국형 고향세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법은 그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과 접수를 금지하는 제한적 규제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부금법 개정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재정법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의견을 접근을 했고요. 기부 대상 지자체의 설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행안부 측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등 여러 가지 안이 있다면서 손해를 보는 곳과 이익을 보는 곳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민신문이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 이상이 고향세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고향세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우리 국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꽃밭 가꾸기, 하천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군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4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처음 시작한 농협이 그 일환으로 행사를 개최한 건데요. 농협은 농촌마을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농 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가속화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이 나라 농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활기를 되찾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가와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나라 농촌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한국환경공단과 농가주부모임 소속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 직접 영농 폐기물 수거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꽃밭 가꾸기와 하천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펼치며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농촌 마을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이끌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확보량이 480여만 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총 수요의 8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국가정보원은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의 팽성농협이 조합원에게 가을 배추 모종을 시중 가격의 70% 수준으로 판매해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배추 모종 공급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담양의 대순맑은 조기 햅쌀이 곧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에 수확한 전남 1호 조명벼는 전남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조생종벼로 저온에 강하고 밥맛이 뛰어나며 전국 롯데슈퍼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생산 농장의 닭 사육 환경 번호를 표시하는 달걀 사육 환경 표시제가 의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생산자 고유 번호 뒤에 사육 환경의 정보가 담긴 번호가 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닭이 어떤 방식으로 사육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 인선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이번 사장 선임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